자, 2교시 시작할게요. 2교시. 자, 좀 전에 6번까지 풀었고, 6번을 풀면서, 배경 지식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번 풀어볼게요. 자, 7번. 그림은 푸른색의 황산구리 수용해. 자, 말 나온 김에 황산구리도 뭐냐면, 구리, SO4, 이게 황산이야. 그래서 얘를, 이것도 가루야. 푸른색 가루야, 이것도. 황산구리는 푸른색 가루야. 얘를 물에 녹이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CU 2 플러스랑 SO4 2 마이너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난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 반응식까지도 또는 분자식까지도 알아두는 게 난 무조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해. 이참에 이런 것도 다 알아두라고. 그래서 황산구리를 녹여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마그네슘판을 집어 넣었대. 그러면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 마그네슘이랑 이제 여기다 마그네슘을 집어 넣는데, 그러면 마그네슘이랑 구리랑 누가 더 반응성이 크냐를 니들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그랬어. 왜? 알려줘 이제. 그럼 여러분들은 반응이 진행된 실험 결과를 보면서 누가 반응성이 더 강한 애구나를 니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그걸 외울 필요는 없어. 참고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온화가 될 때는 마그네슘도 2 플러스가 돼. 얘도. 자, 마그네슘판을 넣었더니 어떻게 됐느냐? 참고로 거기서 SO4 2-도 써있긴 하잖아. 근데 SO4 2-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통 우리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불러. 화학 반응에 전혀 영향이 없는 애들. 그러니까 이온으로 존재는 해. SO4 2-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상황에서 어차피 음이온 SO4 2-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아. 그럼 마그네슘과 구리 사이에만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야. 자, 오른쪽 실험을 지났더니 마그네슘이 생겼어 이제. 그럼 당연히 마그네슘이 점점점 늘어났으니 당연히 이 속에 들어있던 구리 이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겠지. 참고로 얘네들은 특이점이 뭐냐면 둘 다 2 플러스야. 그럼 아까랑 상황이 다른 게 뭐냐? 1대1 대응이 가능해. 그럼 쉽게 말하면 마그네슘 이온이 10개 늘었어. 그럼 볼 것도 없이 구리 이온도 10개 줄어들어. 이번엔 2 플러스끼리 만났으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상황이야. 그럼 이 상황은 아까랑은 다르게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총 양이온의 개수는 어떠니? 어때 태영아? 양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돼? 현재 이 상황에서 네. 양이온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 멍 때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지. 주연아, 이 속에 양이온의 총 개수는 어때? 숫자가 어때? 일정한 유지가 돼. 왜? 2 플러스니까 구리가 줄어들고 마그네슘이 늘어나는 거는 되지만 둘 다 개수가 1대1 대응이니까 구리 이온이 줄고 마그네슘 이온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양이온의 개수가 변한 적은 없어. 1대1 대응이니까. 자, 문제 풀어보자. 수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옅어진다. 이 말이 상징하는 건 구리 이온 개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상징해. 대신에 그만큼 마그네슘 이온이 생기지만 마그네슘 이온은 딱히 색깔이 없어. 그래서 푸른색은 점점 옅어져. 그럼 기억 맞는 말. 전자는 마그네슘에서 구리 쪽으로 이동한다. 마그네슘이 구리한테 전자 주면서 야, 너는 환원돼가지고 구리로 빨리 나와. 그럼 마그네슘 판에 구리가루가 붙어. 그래, 약간 붉은 가루가 달라붙어. 약간 철가루 같은 느낌으로 붉은 가루가 마그네슘 판에 달라붙어. 그러면 야, 주연아 나봐봐. 그러면 잘 봐봐. 처음에 마그네슘 판이 있었잖아. 그럼 얘가 처음에 질량을 재보니까 몇 그램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 딱 집어넣으면은 이제 마그네슘 주변에 구리가루 달라붙는다 그랬지. 이 마그네슘 판 꺼내서 내가 구리가루 툭 털어냈어. 다 구리 다 제거했어. 그 다음에 질량 재보면 처음보다 질량이 어떻게 돼? 질량이 어떻게 돼? 줄어. 왜 줄어? 아주 큰 소리로.
굴이라고 상관이 없지. 그냥 있던 마그네슘이 물속으로 사라졌지.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의 양이 어떻게 돼? 판때기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양이 무조건 줄어들었지. 왜? 물에 녹아있잖아 지금. 이해됐지? 그러니까 구리가루를 내가 지금 다 털어냈자 그랬잖아. 그럼 마그네슘만 바라보면 판때기에 있던 마그네슘 양은 점점 줄어든단 말이야. 주연아 이해돼야 안 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기억력 다 맞았어. 수용액 속 양이온은 그대로야. 왜냐하면 다시 보지만 얘는 둘이 1대1이라서. 그래서 7번은 기억하고 니은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질산 수용액과 마그네슘 펀을 넣었더니 반응이 일어났대. 자, 다시 7번으로 돌아가면 그럼 7번도 가끔 물어본단 말이야. 야 그럼 마그네슘하고 구리는 누가 반응성이 큰 거야?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큰 거야. 그지? 자 8번 볼게. 8번은 은이온이 원래 녹아 있었어. 근데 거기다 또 마그네슘을 넣었더니 반응이 일어났어. 야 그럼 은하고 마그네슘은 누가 반응성이 큰 거냐?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큰 거야. 이제 그게 개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점. 마그네슘이 2 플러스야. 그래서 마그네슘과 은이 반응을 할 거야. 근데 얘가 1 플러스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줘야 돼, 반응식을. 그럼 어떻게 되냐? 마그네슘이 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2개를 뿌리고, 그러면 은 입자는 둘이서 이렇게 받아먹어. 그래서 반응식이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한 번에 전자 이동하는 세트는 2개씩 한 번에 이동한다. 자 여기까지 됐지. 자 화학 반응식을 순에 적었으면 돼. 여기서 제일 주의할 점은 이 숫자 넘버 2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고 마그네슘 이온이 돼. 그럼 얘네 둘 중에 누가 반응성이 크냐? 얘가 반응성이 큰 거라고. 이온 되는 애가 반응성이 크다라고 정의한 거야. 됐지 여기까지. 자 9번 볼게요. 그림은 묽은 염산에 아연판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야. 자 얘들아 묽은 염산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흔히 아는 염산이 있잖아. 정확히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HCl 하는 정식 명칭은 이걸 보통 우리가 염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근데 정확하게는 HCl은 염화수소 기체야. 보통은 HCl은 염화수소 기체를 뜻하는데 이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다 섞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염산이 되는 거고 염산 역시 H2O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산이라는 개념이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섞은 거야. 그게 염산이야. 그러면 염화수소 기체를 넣고서 물을 조금만 넣으면 강 염산이 되는 거고 염화수소 기체를 넣고서 물 졸라 많이 넣으면 묽은 염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연구실에서 막 화학적으로 강하게 쓸 때는 물만 조금만 희석을 할 테고 얘네 지금 학교 연구실에 염산도 있다고. 걔네들은 보통 묽은 염산이란 말이야. 왜? 강염산 이런데 손 닿으면 큰일 나지. 사고 난단 말이야. 이 단백질 다 녹아버려요. 근데 묽은 염산은 실수로 이렇게 손 닿아도 아니 따끔거려 그냥 그 정도지 막 손 잘라지고 그런 일은 안 생긴다고. 특히 황산 같은 경우는 더 무서워. 황산에다가 진짜 실수로 강 황산 같은데 사람 손 쑥 쥐어주면 그냥 손 잘라진다고 생각하면 돼. 이만큼 손 황산에 들어가면 보면 그대로 녹아요. 그 자리에서. 위험하지. 그래서 물 많이 넣은 게 묽은 염산이야. 그럼 묽은 염산은 이온화가 돼 있어. 어떻게 해? 이렇게 이온화가 돼 있다고. 얘가 물에 녹이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현재 양이온 기준으로 수소 이온이 녹아 있어. 근데 여기다가 그래서 염산에다가 보통 금속을 집어넣잖아. 그러면은 기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이런 것도 그래. 눈치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기포가 발생해서 일단 기체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화학적 반응에서 제일 자주 등장하는 기체가 어차피 산소 아니면 수소야. 이산화탄소 잘 등장을 안 해, 생각보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산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O가 없잖아 처음부터. 그래서 염산이 HCl이라는 걸 알면 기포 발생하면 저건 100% 수소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얘들아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돼. 제가 무슨 기체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답하면 공부 못하는 놈이 되는 거야. 속된 말로. 왜 제가 무슨 기체인가 한 번 좀 고민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 그럼 이번에는 누구랑 누구의 관계냐면 아연하고 수소와의 관계야. 그러면 수소가 뭐가 있었어. 근데 여기다가 아연을 집어넣은 거야. 근데 참고로 아연도 이온화가 되려면 2+로 바뀌어. 아까 했지? 그래서 처음부터 얘를 이렇게 붙여줘야 돼. 넘버 2로 붙여야 돼. 그럼 얘가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면 ZN이 2+가 되면서 쟤들이 수소 분자로 달라붙어. 그러고서 이렇게 돼. 참고로 이게 화살표 위로 붙으면 기체. 아까도 잠깐 했지만 아래로 붙으면 앙금 바닥에 깔려 가루가 된다 이런 뜻이고, 앙금은 참고로 안 녹는 가루를 뜻하는 거야. 이렇게 화살표 위로 하면 기체, 뽀글뽀글 기포방울 올라온다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아연하고 수소 중에는 아연이 반응성이 크고 아연이 산화가 된 거고 수소가 환원이 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반응식 또 외워 얘들아. 내가 외우라고 하면 외워.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나서 나는 분명히 이걸 외우라고 그랬어. 근데 시험장 들어가서 얘를 안 외우고 니들이 들어가. 그러고 틀려. 그러고서 뭐라고 해? 시험이 어려웠어요. 나는 분명히 이걸 외우라 했어. 이걸 외운 사람은 맞췄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안 외웠어. 그럼 틀려야지 뭐 방법 있냐? 난 그럴 때가 제일 화가 나 개인적으로는. 그러고서 뭐라고 그래? 시험이 어려웠어요 이런단 말이야. 그럼 안 되는 거야. 시험이 쉬웠어. 이것만 외우면 풀 수 있었어. 근데 니들이 이걸 안 외웠어. 그런데 되게 답답해 그럴 때는. 나도 화가 나. 그래서 이런 반응식은 몇 개 등장을 안 해. 그리고 여러분들 반응식 보다 보면 알겠지만 패턴이 비슷해. 주연이 그래 안 그래? 아까 보던 애랑 지금 보던 애랑 다른 반응식이지만 보다 보면 패턴이 비슷해. 그러면 이런 반응식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제일 우선이 뭐냐면 누가 1+고 누가 2+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대신에 이런 반응식 만들 때 이 상황에서도 아연이 2+가 된다는 걸 내가 몰라. 그럼 못하지 이거. 근데 아연이 2+가 된다는 걸 아는 지식이 최우선이야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완성할 줄 알아야 돼. 이 정도 반응식까지 머릿속에 들어가면 틀리고 싶어도 틀려지지가 않아 진짜로. 자, 이런 내용이야. 그럼 기억. 수소이온은 지금 환원됐어. 보자마자 기억 틀렸어. 그리고 아연판의 질량이 감소되지. 방금 했잖아. 아연 원자들이 물속으로 삐직삐직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이번에는 가루도 안 달라붙어. 그치? 왜냐? 수소 기체가 발생을 했으니 아연판에 달라붙는 가루도 없잖아. 아까랑은 좀 다르지. 그럼 좀 이따가 아연 끄집어내잖아. 질량 재보면 무조건 질량 줄어들어 있다. 주연아 이해되지? 그 다음에 아연 원자 한 개가 반응할 때 수소 이온 2개. 여기 봐봐. 자, 가끔 니네 열받으라고 이런 경우도 있어. 아연 원자 하나가 반응할 때 수소 분자 몇 개 만들어지니 또 열받게 이렇게도 물어본다. 수소 분자 몇 개 만들어져? 아연 원자 하나다. 그렇지. 분자는 하나야. 이게 그래서 반응식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수소 이온은 몇 개 반응해? 얘 하나다. 1대 2가 반응을 하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는 안 물어봤지만 그러니까 디귿은 일단 틀렸지. 그리고 여기서는 안 물어봤지만 질문 하나 더. 주연아, 그럼 현재 저 묽은 염산 속의 양이온의 개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 양이온의 총 개수가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날수록. 간단히 말해서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요. 아, 저 새끼 죽일까? 아니, 이 녀석들아. 처음에 수소이온. 야, 또 해볼게! 야, 수소이온이 100개가 있었어. 어? 네. 그 100개를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수소이온이 100개가 있었어. 네. 그러면 이 이온을 전부 다 수소 부채로 만들려면 전자 몇 개? 전자 몇 개 필요해? 100개 필요하지. 아니, 수소 이온이 100개가 있었다고. 네. 그럼 얘들 전부 다 수소 중성으로 만들려면 전자 100개 필요하지. 네. 전자는 100개 필요해. 그러면서 수소 분자는 그럼 몇 개 만들어져? 50개가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얘들 진짜 다시 이제 이온만 생각해. 그러면 수소 이온이 100개가 있었어. 그럼 전자 100개 필요하지. 네. 그래서 전자 100개 줬더니 수소 이온 100개가 사라졌어. 그럼 아연 몇 개 필요해? 50개 필요하지. 왜? 얘는 한 번에 2개씩 뿌리니까. 그럼 정리해보면 수소 이온 100개 사라졌지. 네. 아연 이온 몇 개 늘었어? 50개. 그러면 양 이온 개수만 보란 말이야. 얘들아, 2 플러스 3 플러스짜리 또 이온을 물어볼 때는 한 개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물어봤지만 양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되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어 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몇 번째 비슷한 거 하고 있잖아 지금. 주연, 뭔 소리인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됐지? 꼭 기억해. 자, 10번은 안 할게. 왜냐면 넘버 10번은 그냥 노말한 문제라서 넘어갈게. 시간 관계상. 자, 그래서 뒤로 가봐. 자, 11번, 12번, 13, 14, 15, 16이야. 여긴 안 할게. 여기는 지금 11번부터 16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산화 환원의 기초 정의만 알면 되고, 좀 전처럼 되게 복잡한 개념이 없어. 너 이거 틀린 거 있어, 뒷장에? 없지? 태영이는 어떠냐? 뒷장에. 15번이라 그럼 하나 풀어보자. 자, 뒤에 보니까 이 교실에 있는 학생 중에 15번 조금 헷갈려한다 그래서 15번, 넘버 15번 뒷장에서는 넘버 15번 하나만 풀고 끝낼게요. 왜냐면 나머지는 설사 여러분들 틀렸어도 여기 동영상 보는 친구들 중에도 혹시 여기서 한두 개 틀렸어. 야, 이거 6개 했는데 6개 다 틀렸다. 그럼 그 새끼도 나쁜 새끼야. 6개 다 틀리고 싶어도 틀려지지도 않아. 근데 6개 중에 한두 개 틀렸어. 이런 거 수준이면 답지를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15번만 하나 풀어볼게. 자, 15번. 다음은 수소 연료 존재에서는 화학 반응이야. 자, 수소가 산소랑 만나서 물이 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얘랑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수소는 아까 했지만 양이온이 되고 산소는 음이온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얘는 한 번에 2-가 되고 0 플러스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이온식으로 표현하면 얘를 한마디로 이온으로 쪼개보면 이온화. 참고로 H2O는 얘들아 공유결합이야. 이온이 아니야. 근데 전자의 주고받음으로 표현하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가 전자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지 이게 전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이 전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전자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걸 캐치해서 전류로서 활용을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수소가 중성에서 이거 되는 거고 산소가 이거 되니까 수소는 전자를 잃은 애가 되는 거고 산소는 전자를 얻은 애가 되는 거야. 그럼 수소가 어떻게 돼? 산화되는 거고 산소가 환원되는 거야. 이거 참고해서 알아두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디테일하게 다 반응에 대한 디테일한 식을 아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이것만 갖고 못 풀지. 야, 얘들아, 이것만 갖고서는 누가 산소 전자를 잃고 누가 얻었는지 얘만 갖고 모르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자주 보던 장면이잖아. 얘들아, H- 이런 거 니들이 본 적이 없잖아. 응. 자, 그래서 수소는 산화돼요. 기억 맞는 말. 반응이 일어날 때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가 아니고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지. 바뀌었지. 그럼 니은 틀렸어.
반응이 일어날 때 생성된 에너지, 그게 전기 에너지야. 우주선의 에너지, 이게 전지잖아, 전지. 그럼 우주선뿐 아니고 모든 기계 장비에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수소 전지는. 그러니까 우주선에만 활용된다는 뜻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얘들아 이거 잘만 활용하면 자동차 연료 기름 대신도 쓸 수는 있어. 근데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아직은 완성 단계가 아니라고. 주연아 내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지. 얘는 미래형 그냥 소개시켜 준 거지. 지금 이 순간 얘가 완성됐다고 해서 등장한 게 아니고 앞으로 공해도 없으니까 이거 우리 잘하면 얘가 되게 활용도가 높아질 거야. 그런 취지로 나온 거야 수소전지. 지금은 완성도가 없어요. 니네 주변을 보면 수소전지 이용해서 쓰이는 기계장비가 아직은 몇 개 없다고. 연구 단계야 아직은 연구 단계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태영아 15번 됐지? 네. 자 오른쪽에 실력업이 조금 어려워. 내가 다 이해돼? 내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웠어? 이거? 태영은 어때? 뒤에 실력업 1번 3번 두 개. 이사는 이해돼? 자 우리 교실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또 1, 3이 조금 어렵대. 그래서 실력업은 4문제지만 나는 1번 3번 이렇게 두 개 풀어볼게요. 1번부터 볼게. 자 근데 다시 보면 아까부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게 있잖아. 봐봐. 다시 보면 이제 좀 쉬워졌을 거야. 자 1번부터 볼게. 그림과 같이 금속 A와 금속 B를 묽은 염산에 넣었더니 잘 봐봐. 야 참고로 묽은 염산에다가 넣었을 때 모든 금속이 반응하는 건 아니야. 묽은 염산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내는 금속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 네. 묽은 염산하고 반응 안 하는 금속도 있어. 참고로 옛날에 우리가 배운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소 기체가 발생해. 우리 예전에 주연아 1학기 때 알칼리 금속 11조 원소들 기억나 안 나? 걔들은 무조건 수소가 발생했지. 근데 참고로 구리나 얘들아 우리가 흔히 간단히 말해 녹에 잘 안 쓰는 애들 있잖아. 구리 뭐 이런 애들은 수소 기체 발생을 안 한다고. 자 그래서 금속 A와 B를 넣었더니 A 표면에서만 기포가 발생하고 B는 표면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면 금속 B는 반응성이 되게 낮은 애야. 참고로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A에서만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B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상황에 해당되는 거야. 태영아 이해 안 돼? 돼요. 그러면 A는 중성에 있다가 양이온이 될 것이야. 그러면 A는 전자를 얻어. 이러요. 그러면 산화야 환원이야? 화ron. 뭐라고? 사ron. 그럼 기억 맞아 틀려? 맞아요. 니은 맞아 틀려? 틀려요. 왜 틀려? B는 그 전자를 얻으니까. 아니지 새끼야. B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했잖아. 왜 혼자 상상을 해? 산화도 환원도 아무것도 아니야 B는. 네. 그래서 틀린 거야. 수용액 속의 수소 이온수는 어떻게 되겠어? 시간 지나면 이건 주의가. 태영아 수소 이온이 있었어. 네. 금속을 넣었어. 네. 그럼 수소가 전자를 얻어. 이러요. 아니 기포가 발생한대잖아. 이건 기포가 발생할 거 아니냐. 그럼 그 기포 이름이 뭐예요? 수소. 그럼 수소 기체는 물속에 계속 남아있어? 아니면 공기 중으로 사라져? 사라져. 사라지겠지. 그럼 수소 이온 개수가 어떻게 돼? 강소리. 아니 이렇게 원론적인 질문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렇게 대답을 못하면 가르친 사람은 힘이 쭉 빠진다고. 그럼 난 여태 뭐한 거니까 돼버려. 난 뭘 가르쳤니 된다고. 자, 현재 상황에서 수소 이온은 전자를 금속으로부터 받아. 그래서 수소 기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수소 이온의 개수는 한마디로 물속에 녹아있는 수소 이온의 개수는 점점 줄어들고 걔들은 어떻게 돼?
전자 받아가지고 환원돼가지고 수소 분자를 만들어서 기체가 돼서 그냥 뽀글뽀글 올라와서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거야. 사라진다기보다 공기 중으로 섞인다고 보는 게 맞지. 사라지는 건 없지. 자, 그래서 물속의 수소 이온수는 점점 감소합니다. 누구 때문에? A 때문에. B만 집어넣었다면 아무런 반응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도 다시 보면 이제 쉬워진 거야. 잘 봐봐. 다음은 질산은 수용액에 철못을 넣었어. 응?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원래 은이온이 있었는데 철이 이온이 되면서 은한테 전자를 줬어. 그리고 참고로 철은 한 번에 2 플러스로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철은.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은 이것도 주의할 점은 뭐냐? 은이온 2개랑 철이온 쪽수로 비교하면 은이온 2개랑 철이온 1개랑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주연아, 저 수용액 속에 양이온 개수 어떻게 돼? 점점 줄어들지. 간단히 말해서 은 100개 줄어들면 철이온 50개 늘어나. 근데 전자 개수는 동일하게 100개씩 주고받았지만 이온 개수를 따지면 양이온은 줄어든다고. 그리고 저 색깔이 돼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철이온이 늘어난 색깔이란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어려워지는 게 뭐냐? 아까처럼 이온 개수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번엔 질량 개수, 질량수를 물어봐. 근데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있어? 밑줄 쫙. 원자 한 개의 평균 질량은 은이 철보다 크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기율표상에서 원자 번호가 철보다 은이 커. 그럼 여기 봐봐 얘들아. 야, 못이 이렇게 있다? 못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철로만 돼 있던 애야. 어? 잘 봐봐. 여기서 철이 50개가 나갔어. 응? 그럼 주연아, 여기 봐봐. 여기에 은이 달라붙을 거야. 원자 기준으로 은이 몇 개 달라붙어? 그치, 100개 달라붙어. 왜? 얘는 1 플러스고 얘는 2 플러스야. 그러면 2 플러스가 50개면은 1 플러스가 100개 돼야 된다고. 그래야 전자가 100개씩, 그래야 전자가 100개씩 이동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자, 이 문제가 제일 난이도 있는 문제야. 실력업이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도 쉽다고. 자, 왜 그런지 알려줄게. 야, 봐봐. 그러면은 못 입장에서 보면 철이 나갔지. 그럼 은이 달라붙어서 이번에는 아까 선생님이 철가루 툭툭 이렇게 가루 툭툭 털어내고 하자 그랬잖아. 이번에는 가루까지 합쳐서 재겠다 이거야. 그럼 만약에 얘들아 철하고 은하고 질량이 완전 퍼펙트하게 똑같다고 쳐도 얘는 질량이 늘어나. 왜? 50개 빠지고 100개 왔잖아. 근데 심지어 문제에서 뭐냐면은 은 질량이 심지어 1대1로 얘가 먹었대. 근데 심지어 50개 나고 100개가 들어왔대. 무조건 더 무거워지지. 근데 여기서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겨. 어떻게 되냐면 철이 은보다 무겁다. 만약에 이렇게만 줬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의 질량은 무거워지는지 가벼워지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철이 은보다 무겁다 이렇게 하지 말고 철이 이렇게 춥냐? 철이 은보다 몇 배 무거워까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게는 등장을 안 해. 왜? 겁나 헷갈리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완벽하게 무겁기도 얘가 무겁고 가볍기도 얘가, 아니 개수도 얘가 많으면 이거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 네. 그치? 그래서 개수를 잘 봐야 돼. 네. 결론! 주연아, 못은 무거워져 가벼워져? 결론 무거워진다. 질량까지 물어본다? 질량까지 물어보잖아? 그럼 이 챕터에서 낼 수 있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제일 어려운 문제보다도 야 주연아 3번 다시 보면 지금 다시 보니까 어려워 쉬워? 이제는 할만하지. 오늘 계속 한 게 이런 스타일이니까. 자 보기 보겠습니다. 질산이온은 참고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왜냐면 아까 내가
질산이온은 얘야 얘. 얘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산화도 아니고 환원도 아니야. 그냥 이 상태로 쭉 녹아있어. 얘는 끝이, 이게 끝이야. 더 없어.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해. 자, 그럼 기억은 보자마자 틀렸어. 모세 질량은 증가한다. 왜? 철 50개 빠지고 은이 2배로 달라붙어. 근데 심지어 1대1로 해도 은이 무겁다고 문제에 나와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더 무거워지지. 그럼 니은 맞았어. 수용의 수 전체 이온수는 참고로 여기서 전체 이온수를 물어봤잖아. 근데 전체 이온수는 어차피 양이온만 보면 돼. 왜 그러냐? 음이온은 어차피 변화가 없거든. 전체 이온수이자 곧 양이온수의 변화이기도 한 거야. 그러면 전체 이온수는 무조건 감소하지. 왜? 은 2개 빠지고 철이온 하나 늘어나니까. 얘는 곧 양이온이자 토탈 이온수기도 해. 다시 한번 왜? 음이온은 변화가 없으니까. 자, 3번까지 했어. 4번은 안 할게요. 4번은 안 할게요. 자, 여기까지 풀었어. 얘들아, 우리 3교시에 문제 풀을 건데, 지금 이거 운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한 템포 끊어서 갈게. 왜냐면 지금 문제 풀기가 되게 애매해서, 여기서 2교시를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3교시에 지금 여기까지 배운 게 보다시피 내용이 좀 빡세. 분명히 니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무조건 여기가 쉽지 않은 챕터야. 그래서 그거 조금 더 연습시키려고 할 거니까 지금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3교시를 들어갈게요. 자, 2교시 여기서 마칠게요.